송명소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52세예요. 그렇죠? 네, 예. 현재 52세인데 대부분 교육감 후보들이 좀 60을 좀 넘기신 분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네, 52세로 이제 충청권 교육감 선거 후보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먼저 네. 세종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교육을 또는 공부를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강의를 하죠.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이기고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하는, 그러면서도 세상과 유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공부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이론이나 생각들이 어떤 토착화될 수 있는 현장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땀과 혼을 댄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찾고 또 그에 상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세종교육은 이제 아다시피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행정 복합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 100년지 대계를 약속하고 그걸 설계하는 그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짜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부족하고 의욕이 앞서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어떤 연륜과 경륜 그리고 열정을 쏟으면 충분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감으로서 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공부라는 것이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기기 예. 위한 것이고 상생하기 위한 것이 공부다. 뭐 논리학적, 인문학적인 논리를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 이제 이상적인 것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네네. 이상적이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경쟁 체제로 더욱 치열하게 네네.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자, 우리 송명석 소장님께서는 50세 세대 교체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으신데 네네. 우리 송명석 소장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음입니까? 네, 글쎄요, 일단은 젊음이겠죠. 예. 세대 교체란 용어도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나름대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륜과 열정, 에너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것으로 나올 때, 진정한 의미가,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어쨌든 지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젊음을 얘기하고 있고 실예로 말이죠. 미국 같은 클린턴 같은 경우는 45세, 오바마는 46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하고 똑같은 호랑이띠인데 그런 분들의 어떤 역동성을 보고 그분들의 어떤 시대가 원하는 걸 보면 교육도 이제는 정년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이미 어떤 때가 돼서 이제 물러나면 그만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참 피가 끓고 나름대로 경륜이 짧더라도 역동성이고 에너지고 뭔가 열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을 때 조직의 기관의 장으로서 브레인이 아무리 샤프하고 스마트하다 할지라도 그 역동성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변화와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부족한 제 연륜을 커버할 수 있는 무슨 얼마나 참모도 자문위원이나 기타 아주 훌륭한 브레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 대한 강점이라 생각하고 저는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서의 교육학과 영어를 접목을 해서 모든 어떤 국제화 시대에 준비가 되고 또 실업계나 중고등학교나 특목고 일반고 두루두루 근무하면서도 교육과정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가장 저의 장점은 현장에서 좌구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성향, 즉 진보나 보수였던 그런 게 휘둘리지 않았고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사로서의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제가 이제는 수장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시대가 스마트 시대에 오지 않았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젊다는 것이 이제 강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륜이 네네. 적다는 단점으로도 우리가 좀 비춰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우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고백컨대 저는 그 관리직 쪽이나 행정 파트 쪽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예. 아카데미 쪽으로 이게 학문 쪽으로나 또는 어떤 본질에 충실한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요즘 말하는 경쟁에서 말하는 어떤 교사의 모습 또 그러면서 이면의 교육 철학의 방법 뭐 이런 면에서 많이 있지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직 파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킬레스건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만 분명하다면 그분들은 제 주변에 많이 포섭을 하고 같이 함께 쉐어링을 공유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저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분들에게 단체장이라든가 교육감 후보분들에게 단점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그 단점을 좀 감추려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네네. 송명석 소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뭐 사실이니까요. 예. 예. 네. 세종시 교육감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놓은 공약이 있습니까? 그 공약은 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왔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네. 뭐 잘은 모르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다른 말씀 하나만, 못 드리겠지만 하나만 해주시면, 저는 일단은 좌우 즉 전교조나 교총이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성의 그런 흔들리는 교육 지표가 아니라 중용의 교육의 지표로 교육 지표를 좀 중심에서 좀 개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용이라는 말씀은 그 전교조나 그 본질, 교총을 전부 다 그쪽에 아우르겠다는 충실한 말씀이신 거죠? 네, 아우르면서도 예. 가장 장점을 끄집어내면서도 본질,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부인하지 못했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저는 거기에서 땀과 혼을 직접 몸으로 체득한 그런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이제 공약으로 이제 구체화시킬 것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 학교는 결국은 세 가지 패턴에서 지금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 하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승진 구조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소위 말하는 교포라고 하는 교장 포기하는 교포라는 용어들이 나도는데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기의 성취 동기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물론 아이들에게 눈높이 선교사로 그 소명의식을 다 하려고 왔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승진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승진 구조의 문이 좁고 그에 대한 평가가 온다고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 시스템에서는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자기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진구조 개혁에 대한 것을 점진적으로 너무 개혁적으로 하면 또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현 기존의 근평 시스템이라든가 교원평가 시스템에서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풀페이지로 써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학교는 참 무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연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왜 무능하냐? 교사의 성취 동기를 끄집어내지 못했고 또 하나는 교수학습 방법론의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서 학교는 어떤 그 획일화된 위에서의 통제, 간섭, 중앙 집권화된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진정한 자율권이 박탈된 현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그것이 교육감 혼자 아무리 뭐 유능하고 뭐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기 힘든 걸 줄 알지만 교육부하고 어느 유대가 되고 어느 정도 그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제 나름대로 철학입니다만은 점진적으로나마 그 교사 방법론의 변화에 있어서 교사별 평가라든가 수준별 평가에 그 진정한 그 교재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선생님들에게 평가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요. 질문한 건 제가 많은데 그럼 세종시 교육감에 당선됐을 경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어떤 겁니까? 한 30초만 말씀해 주겠습니까? 네, 참 모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 신용교육감님의 그 49제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제가 한다는 게 주저넘고 고인에게 대한 예의가 아닌데요. 하여튼 그분의 어떤 그 생각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교육의 교육청의 어떤 유지 뜻을 일단 받들면서도 절충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스마트 교육 시대의 그 세종교육 가장 특징이 스마트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융합 영재교육이라든가 원리 사랑 그 계승을 할 것이고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계승하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방안을 구현해서 교육가족에게 정말 분명하게
지도자를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예. 걸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명석 세종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